모의고사 오늘은 5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2x3 행렬 A는 aij에서 aij를 3i 더하기 ij 마이너스 7로 정의할 때 행렬 A의 제2행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2x3 행이 2개고 열이 3개니까 A라고 하는 행렬의 형태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A11, A12, A13까지 행 하나, 첫 번째 거에다가 열 3개. 행 2개 있다 그랬으니까 A21, A22, A23까지 이렇게 좀 6개의 성분이 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A13이라고 하는 성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지금 i가 1이고 j가 3인 거잖아요. 그래서 갖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 얘는 3 더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3 마이너스 7. 그래서 1행 3열의 성분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얘를 구하긴 했지만 얘는 문제 푸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고, 2행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랑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ij에다가 적당한 숫자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 내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CA하고 12CA 더하기 4가 같은 게 말이 돼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같으려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앞에가 똑같으니까. 근데 A하고 A 더하기 4가 같을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죠. 맞습니까? 근데 공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NCR은요 NCN-R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7C5를 하면 7개 중에서 5개를 택한다는 건데, 선생님이 손에 7개를 쥐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빈이가 거기서 5개를 가져간다면 우빈이 입장에서는 7개 중에서 순서 관계없이 5개를 택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2개만 고르고 싶었는데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못 고르고 있었던 걸 우빈이가 5개를 가져가고 나니까 내 손에 2개가 남아서 나로서도 7개 중에서 순서 관계없이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2개 같은 거고 결론은 얘랑 더해서 n이 되게, 5랑 2랑 더해서 얼마가 되게? 7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12CA하고 12CA 더하기 4가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A하고 A 더하기 4가 1차적으로 같은 건데 그거는 불가능해졌고, 두 번째로는 저 2개 숫자 A하고 A 더하기 4하고 더했을 때 얼마가 되게? 12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거 이용해서 A 값 구하면 끝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3번입니다. A라고 하는 행렬, B라고 하는 행렬, C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그 행렬들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중간고사에 나왔던 다항식에 대한 연산의 이야기처럼 우선 전개시키고 가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C니까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2C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2A, 2B, 2C면 지금 A의 2배 2, 4,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B니까 6, 4, 마이너스 2,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2, 4 해서 계산해서 결론 내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3번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4번입니다. 행렬 X가 MA 더하기 NB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행렬에는 N배, B라고 하는 행렬에는 N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MA 더하기 NB는 A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N배 하시면 2M, M, 마이너스 M, 3M 하고 더하기 B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N배 하시면 마이너스 N, 2N, 마이너스 3N, N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2개를 갖다가 더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계산해서 2m 빼기 n, m 더하기 2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n, 3m 더하기 n으로 표현될 건데 얘가 x니까 8yx 7이 되는 거고, 여기서 확실히 연산할 수 있는 거 2m 빼기 n이 8이고 3m 더하기 n이 7이다. 그거 이용해서 m과 n을 구한 후
구해진 n과 n의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갖다 대입하여 y가 뭔지 x가 뭔지 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어렵지 않게 답 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5번으로 갑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절대값 AX 더하기 1이 2B보다 크다의 해가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절대값이 2B보다 큰 거니까 물론 만약에 오른쪽에 있었던 2B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였다면 절대값이 음수보다 큰 건 무조건 성립하는 이야기였겠죠. 맞습니까? 지금은 그건 아니고 B가 양수 그래서 2B도 양수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우선은 AX 더하기 1이 2B보다 크다 또는 A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B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한쪽으로 넘겨서 AX가 2B-1보다 큰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니까 양변을 A로 나눠줘야 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A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양변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뀔 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X가 A분의 2B-1보다 크다 할 때에 요 숫자가 5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6번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상수 A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공통되는 범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x를 반대로 넘겼을 때 5x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2x가 a-1보다 작은 거니까 양변 2로 나누면 x가 2분의 a-1보다 작은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x가 2분의 a-1보다 작다. 지금과 같은 그림이 되어야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서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2분의 a-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파란색 쪽은 빵꾸가 뚫려 있고 검정색 쪽은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겹쳐도 어쨌든 공통원소는 없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위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분의 a-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a 중에 제일 큰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립부등식의 해가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 둘의 공통범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쪽으로 넘기면 2x가 8보다 큰 거고 양변 2로 나누면 x가 4보다 큰 거. 두 번째 x-2에 절대값 붙인 게 a보다 작으니까 x-2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2를 갖다 더하면 x값의 범위가 2-a보다 크고 2 플러스 a보다 작다. 그런데 이미 x가 4보다 크다가 하나 나와 있으니 여기서 뭘 나타내 줘야 될 것 같냐면 x가 8보다 작다를 나타내 줘야 될 테니 뒤쪽에 있는 저 2 더하기 a라고 하는 상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8이 돼야 된다.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a가 6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8번으로 갑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저렇게 생겼대. 연립 2차 방정식, 아랫게 2차식이네요. 그런데 운 좋게도 위에 있는 게 1차식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문자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y가 x-2고 그걸 아래다 갖다 집어 넣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0이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6 이퀄 0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이 0이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 하나 빼먹었거든요. 뭐가 하나 더 곱해줘야 되는 거냐면 x가 하나 더 곱해줘야 되는데 빼먹어버렸네. 마이너스 2x에다가 y, x-2 갖다 곱하는 거니까. 밑에 거 다시 한 번만 쓸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가 0이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이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 x 더하기 2가 0이다. 그러니까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y 값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조건 y가 x-2가 됩니다 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 그 각각에 대한 y 값들 구해낼 수 있겠죠. 그거 이용해서 문제의 최종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9번으로 갑니다. 지상에서 발사한 어떤 모형 비행 물체의 t초후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ht는 84t-4t 제곱이다. 그게 어쨌든 높이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16m 이상에 있는 시간. 다시 말해 84t 마이너스 4t 제곱이 얼마 이상? 416 이상이 되는. 한쪽으로 넘기면 4t 제곱 마이너스 84t 플러스 41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양변을 4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21t 더하기 10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에다가 8을 갖다 곱하면 80에다가 24니까 10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과 8을 그대로 더하면 21, 앞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인수분해하면 t-3, t-8 갖다 곱하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정리하시면 t값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몇 초 동안? 5초 동안. 3에서 8초까지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들이 잔뜩 튀어나와 있는데요. 어떤 철도 노선에서는 12개의 역이 있다. 출발역과 도착역을 각각 다르게 표시하여 기차표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럼 기차표에다가 뭘 줘야 되는 거냐면 출발을 어디서 할지 도착을 어디로 할지를 정해줘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출발지에 출발지가 될 수 있는 역이 몇 개? 12개. 가지고 있는 역 중에서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도착역은 자기 자신을 도착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 중에 하나 11개 갖다 계산하면 끝. 오케이? 뭐 굳이 순열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12p2가 된다라고 나타낼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케이? 그게 10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11번. 3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를 일렬로 세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서 두 번째, 앞에서 네 번째 자리에는 여자가 오도록. 근데 여자가 몇 명이야? 3명이잖아. 그래서 3명 중에 몇 명을 택해? 2명을 택해가지고 그 두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에 순서 있게 배열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애들이 섰고 그리고 남은 여자 1명과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남자 3명 합쳐서 4명은 성별의 차이가 있어 없어 이제? 없죠? 성별에 관계없이 1, 3, 5, 6번 자리에다가 배치시켜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얼마를 갖다 곱해주면 된다? 4 팩토리얼 갖다 곱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2번. 남자 넷, 여자 셋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여학생끼리 만약에 이웃한다 그러면 밧줄로 묶는 거고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이사이에 껴넣는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자애들을 남자애들 사이사이에 껴넣어야 되는 거니까 우선은 누구부터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냐면 4명의 남학생들부터 배치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게 몇 가지냐면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을 그 남학생의 사이 자리 또는 양 끝자리 중에 하나에다가 몇 명을 갖다 집어넣는 거냐면 3명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곱해야 하는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p3이 되는 거겠죠. 4팩토리얼에다가
OP3을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이에요. x하고 y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 가져야 되는 거냐면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한 문자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a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x하고 y를 갖다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4 곱하기 x가 되는 것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곱하기 x 그리고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x하고 y가 실근을 갖게 만들어주려면 지금 문자를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다 x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x가 실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써있잖아. y가 뭐야? 마이너스 x 더하기 2a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x가 실수면 그 실수에다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고 2a 마이너스 4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y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x만 실수가 되면 y는 자연스럽게 실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b' 제곱이니까 a-2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 중 제일 큰 숫자가 뭔지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될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 절대값을 우선 풀어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 절대값 x는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야? 0을 기준으로. 베이직한 녀석이죠. 그래서 절대값 x라고 하는 녀석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x가 나올 것이고, x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나오게 될 것인데, 여기는 요 2차 부등식에서 케이스 1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케이스 2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어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얘를 갖다 인수분해하시면 x-1, x-2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로 볼록하고 1하고 2가 되는 거고 짠짠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문제는 얘가 전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저 이야기는 요 제시된 범위 안에서만 일어난 거니까. 근데 문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훨씬 더 디테일한 조건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계산을 해봤을 때도 얘가 동일하게 나와서 그대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해라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경우도 2차 부등식 인수분해해서 계산한 후 0보다 작은 쪽과의 공통범위 구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여러분들이 직접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14번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경찰관 N명과 소방관 8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그러니까 총 N 플러스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건데, 문제는 3명이 같은 직업에서 뽑혀야 된대. 그러니까 같은 직업 안에서 3명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경찰관 3명, N명 중에 3명을 뽑거나 아니면 그 소방관 8명 중에 3명을 뽑거나 그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갖다 더한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76까지가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8C3은요 8, 7, 6 그 다음에 5, 4, 3, 1 다 날라가고 3, 2, 1 해가지고 짠짠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냐면 56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56이니까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NC3이 20이 되게 만들어주는 n의 값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팩토리얼로 가지 말고
뭘 쓰셨으면 좋겠냐면 NCR이라고 하는 거는 NPR에다가 R 팩토리얼 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NC3이라고 하는 녀석이 NP3에다가 3 팩토리얼 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3팩은 6이고 20에다 6을 갖다 곱하면 120이죠. NP3이 120이 되는 거고 그래서 N부터 3개의 숫자 N, N-1, N-2 3개를 갖다 곱한 게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120이 되게 만들어주는 자연수 N을 찾는 건 3차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연수니까 보기에 있는 숫자들 중 제일 가능성이 있는 녀석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16번으로 갑니다. F, G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F 빼기 G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한다. 식을 만들어 보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한다. 그 다음에 뭔가 귀찮아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 정리를 해보면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마이너스를 갖다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돼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x에 관한 2차식은 뭐로 보는 거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보는 거고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항상 0보다 크든지 아니면 몇 번만 만나든지 한 번만 만나든지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건 이거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봤을 땐 안 만나는 거 여기는 한 번만 만나는 거 그리고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b' 제곱 1-a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저 a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풀어 실수 a 값의 범위를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안 만나려면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안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시 말해 이거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뭐냐? 판별식 D는 B제곱 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1 더하기 AB 계산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인데 뒤에 마이너스 4AB가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것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4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AB의 순서쌍을 구해야 하는데 A-B의 제곱이 4보다 작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일 거냐면 1, 1, 2, 2, 3, 3, 6, 6까지 A하고 B가 같아서 A-B의 제곱이 0인 6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 차이 나는 거 1, 2, 2, 3, 3, 4, 4, 5, 5, 6까지 몇 개가 있을 거냐면 5개가 있겠죠. 빼서 제곱하면 1이니까 근데 이게 2배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A가 1이고 B가 2인 경우도 있는데 거꾸로 A가 2고 B가 1인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몇 번 있다? 10번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둘 사이의 차가 2가 돼서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2고 혹은 마이너스 2고 제곱하면 얼마? 4가 되죠. 맞습니까? 근데 4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3인 건 카운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끝났겠죠. 오케이? 그게 1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 보니까 4차 방정식인데 4차도 있고 2차도 있고 상수도 있는데 누가 없냐면은 3차나 1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4차식 자체를 복 2차식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은 복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x제곱을 만약에 t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라고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x가 4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고 그러려면 지금 t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t가 그냥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게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실근이 아니고 허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x제곱이 어떤 값일 때 x가 양수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반드시 양수인 경우밖에 없을 것이다.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때. 그래서 여기는 요 방정식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t 앞에 붙어있는 개수 짝수니까 4분의 d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둘 다 모두 양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한 것도 곱한 것도 모두 양수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모두 만족하는 A값의 범위의 정수의 개수를 카운팅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1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9번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둘 다 2차다. 그러면 인수분해 될 수 있는 녀석을 하나 찾아라.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이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y하고 x 더하기 y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고 그 얘기인즉슨 x가 2y 또는 x가 마이너스 y가 되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요 두 번째 제곱식은 우리가 전혀 건드리지 않았으니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인 걸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근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최대로 근이 나온다면 총 4개의 순서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20번 두 행렬 A, B에 대하여 X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 우리가 연립방정식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니까요. 양쪽 갖다 더하면 2x가 y는 날라가고 a 더하기 b고 계산하면은 8, 18이니까 양변 2로 나눠서 x 구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다음으로 갑니다. 21번이요.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려고 한다. 한 학생에게 4개씩 주면 13개가 남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이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학생을 X명이라고 하면 한 명이 4개씩 사탕을 받으면 몇 개가 남냐면 13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학생 수는 학생 수가 아니지. 사탕의 수는 4x 더하기 13개만큼 있는 겁니다. 근데 6개씩 주면 마지막 사탕을 받는 학생은 1개 이상 6개 미만 받는다고 했으니까 뭐냐면 지금 6개씩 주는 상황에서는 X명을 X-1명과 1명으로 나눠서 얘는 다 받아요. 6 곱하기 X-.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애가 사탕을 1개 이상 그 다음에 6개 미만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게 총 사탕 수의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은 뭘 구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연립부등식 풀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22번 10원짜리 동전 3개, 50원짜리 4개,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금액의 숫자입니다. 금액의 숫자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1개 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원짜리가 4개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이 100원짜리 동전을 50원짜리로 바꿉니다. 그러면
50원짜리가 8개가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10원짜리들이 뭘 표현을 못 해주냐면 어떤 방법으로도 40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와 있는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꿔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10원이 3개, 50원이 8개 있을 때 10원짜리 동전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가지. 50원짜리 낼 수 있는 게 9개, 그 다음에 동전은 모두 합쳐서 최소 1개 이상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냈다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 곱하기 9, 36가지 중에 1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을 모두 내지 않은 하나의 케이스만 갖다가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22번. 동전은 모두 합하여 최소 1개 이상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4 곱하기 9 중에는 10원짜리 동전 빵개, 50원짜리 동전 빵개 사용한 경우가 있을 거거든. 그걸 빼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3번. 자, 이거는 식 만드시면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라 그랬는데 결국 이것도 지금 아래에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2개 풀면 되거든. 1번, 2번.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gx가 x-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1 곱하기 x 더하기 b가 x-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한쪽으로 넘기면 a-2x가 -b-2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존재 조건이 뭐냐면 우선은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0 곱하기 x가 -b-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만들어 놓고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뒤쪽에 있는 상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gx가 fx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a가 2니까 x 더하기 b가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계속 0보다 크든지 아니면 0이 되는 것까지 가능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거 이퀄 0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용하시면 되겠죠. 4분의 t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공통범위 구해서 결론 내리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